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첫 번째 절기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입춘의 곳곳으로 때 아닌 한파와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2월의 첫 거래일부터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증시 날씨부터 보시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히토류와 대왕고래, 딥시크, 수혜주들은 상반된 날씨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반응하는 히토류 관련주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서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서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와 같은 종목들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딥시크 관련 수혜주들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타 시총 상위주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고요. 중국 기능성 신소재 업체인 GRT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이면서 MK전자와 피델릭스 역시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심해 기술평가 회사의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화성밸브, 한국석유, 동양철강과 같은 대왕고래 테마주들에도 온기가 돌았는데요. 지금은 음봉의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많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날씨 현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삼양 NC캠입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 기업으로 삼양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 48%대까지 오르며 쾌청한 한을 드러났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더본코리아입니다. 백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한돈 백캠의 이 고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 후 처음으로 주가가 2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한때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깥의 날씨도 참 추운데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오늘 현 선물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낙폭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미국장 하락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 선물도 시초부터 한 2%대 하락력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2%대 하락력을 일단 예상을 했었고 역시나 조금 이제 강한 하락력이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는 한 2.89%,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마이너스 3.48%까지 지금 하락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제 매도력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어제와 전 금요일 날에 이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력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인 것은
사실은 이 연기금이 만약에 동반 매도를 했다면 이게 줄줄이 우리 지수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살짝 있었는데 오전장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살짝 매도 포지션이었다가 지금 현재 오후장에서는 다시금 또 순매수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현재의 조정력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좀 어디서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까라고 이제 보았더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34선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인 지지 여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혹여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내일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2,405선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 여력이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고 만약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2,434선 내지는 2,405선 정도의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났을 경우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저점 매수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선 정도 선에서 좀 저점으로 지지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자리는 이탈시킬 수 있는 여력도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692선의 지지 여력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우리 코스피가 2,434선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닥도 68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2선에서 680선 정도 선의 지지 여력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급격한 하락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도 조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이 기회를 틈타서 추가 매수로 접근해서 평단을 좀 잘 형성해 놓는다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퍼펙트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 잘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의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고 우리 기업들도 이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위 30위권 종목 중에서 카카오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 있는 현 상황인데요. 저희 시장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을 잘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기회를 포착하고 계신 섹터와 이슈 3가지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닥 첫 번째 이슈는요. 휘토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내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 측에서는 휘토류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휘토류 관련주들 강세 띄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탄소 포집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탄소 포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와 종목들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딥시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이 열리자마자 딥시크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트너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휘토류입니다. 파트너님,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이기도 하고 지금 또 음봉의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휘토류 관련 섹터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세부가 행정명령 이슈에 따른 시장 하락력이 지속될 경우 이 테마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과의 분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또는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한 분쟁이 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약세가 결정이 되고, 또 이쪽 섹터의 강세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550억 캐나다 달러 미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조만간 이제 보복 조치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또 거기다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보복 관세나 이제 비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는 이번 달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을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제 제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생각보다 조금 강력한 제재 조치는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한 6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10% 지금 보편 관세를 지금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중국 측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이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이 군사용 핵심 간물에 대한 어떤 대미 수출을 좀 제한했던 측면이 있고, 이 지난달에는 대만 무기 거래 관련 미국 기업 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좀 올리는 등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내내 만약에 이게 협상이 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중국 측의 보복 이슈도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섹터는 좀 변동성이 2월 달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속적으로 막 상승력이 나타난다고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지만, 뭐 이제 이렇게 오늘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또 단기적으로 또 확 치고 올라가는 뭐 이런 급격한 위아래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유니온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이죠. 일단 고성능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유니온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자석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따라잡는 것은 조금 이제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의 좀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좀 따라잡을지 아니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따라잡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내일 시세에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5,960원 정도 선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하루 정도 시세 차이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조정을 받으면 5,96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9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 만약에 내일 좀 시초가 살짝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고점 6,570원 내지는 오늘 종가 정도 수준 6,400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분할로 짧게 접근을 해서 내일 상승력을 또 한번 살짝 취해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유니온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이 상승이 나오면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 따라가죠. 과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유니온보다 조금 시세 상승력이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조금 이제 약하게 나오고 유니온이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세 상승력으로 보아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지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도 상승력이 이어지는 경우 기술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조금 눌려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눌리게 된다면 내일 시점에서 이제 이전 고점 부근이 한 2,450원 정도 선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눌리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조금 떠서 시작한다면 오늘 종가 정도 부근에서 한 대략 2,500원 정도 선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 이제 잘 추가적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전에 조금 이제 고점 부근인 2,700원에서 2,900원 정도 사이에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플렉스가 이제 3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희소금속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으로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패턴이 내일 시세 흐름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일 움직이지 못하고 좀 눌린다면 그대로 시세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한 3,24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눌리지 않는다면 오늘 종가 정도 수준인 3,33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따라잡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조금 이제 잘 움직이게 된다면 좀 많이 좀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고점 정도 수준인 한 3,600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3,8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 섹터가 매우 조금 이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삼화전자가 꼭 이제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세 종목보다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이제 음봉격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내일 시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격 한 3,400원 정도 선에서 대략 한 3,350원 정도 선에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혹여 이제 내일 시세에서 3,350원을 깨고 내려가면 안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빨리 회수하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3,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테마 히토류였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 티플렉스, 삼화전자까지 4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 내일장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는요, 탄소 포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 이제 LA 산불 발생했을 때 반짝 이제 주목받고 나서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해당 테마 준비해 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슬슬 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원래는 이제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만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이제 다시 또 이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 종목 몇 종목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 인공지능 열풍으로 지금 전력 수요가 좀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원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쪽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이제 그 충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많이 이제 확충이 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60%를 이 천연가스 발전이 그 수요를 좀 충당할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 이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지금 투자 회사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 이미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주면서 이 탄소 포집으로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 옥시덴털 자회사가 현재 지금 확보해 놓은 50만 톤이나 되는 이 탄소 배출권을 또 사들이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워렌 버핏도 또 옥시덴털에 이제 투자를 최근에 조금 강하게 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옥시덴털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DAC 즉 이 직접 공기 포집 사업을 이번에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이 포집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된다면 연간 지금 50만 톤 정도 수준의 탄소 포집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을 이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시설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탄소 포집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옥시덴탈이 될 것 같고 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내에 아무래도 좀 이쪽에 좀 지원이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수혜 심리도 조금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 유니드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장중에 조금 이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대략 장중에 한 11% 정도 상승력을 좀 키웠다가 안타깝게도 좀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밀리면서 좀 같이 좀 윗꼬리를 만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뭐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금 이제 화학 소재 쪽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화학 기업들이 최근에 좀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좀 줄어드는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저점을 찍고 2024년 다시금 영업이익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러한 탄소 포집 이슈에 같이 조금 엮이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 탄소 포집의 이제 소재로 활용되는 이제 핵심 소재가 있죠. 바로 이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이것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이 이 탄소 포집 흡수제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주가도 121선을 타고 옆으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 120선, 조만간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정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권을 탈출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유니드를 미리 선점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트러스라는 종목이죠. 이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이산화탄소 포집 에틸렌 카보나이트로 전환하는 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과거에 한번 상승력이 나왔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승력이 나왔을 때 제가 3,300원인가 4,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5,8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일정 부분 받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60선 정도 부근에서 살짝 지금 지지 여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이 120선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전 고점 5,8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캠트러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흑자를 잘 내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저평가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65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대를 지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좀 비인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가장 탄력성이 좋은 탄소 포집 관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탄소 포집 관련 테마주들 저희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 연료 선호 기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 파트너님께서는 유니드, 캠트로스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 지켜볼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은 딥시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파트너님께서 다뤄주셨었던 이슈인데 네이버나 크래프톤 그리고 보안 쪽으로도 언급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월요일장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딥시크는 일단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금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선택할 게 없어서 네. 하락장이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많이 네. 또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 형성되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딥시크를 선택을 했는데 현재 이제 매수 포지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냥 기술적으로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딥시크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스타트업 이 기업이 현재 이 딥시크
딥시크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현재 지금 인공지능을 지금 잘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저비용 인공지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도 다시금 좀 부각을 받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러한 좀 경계 심리로 인해서 이 딥시크의 사용을 조금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고 텍사스가 제일 먼저 지금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AI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 일단 대표적으로 MK전자인데 오늘 지금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좀 쉽사리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혹여라도 뭐 이 종목을 조금 따라서 한번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실 분들, 짧게라도 뭐 하루 정도 이제 치고 빠져나오실 분들은 한 8,650원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짧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MK전자 말고도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들은 일단 중국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내지는 뭐 이제 중국 AI 서버 업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GRT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급등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우리가 따라잡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상한가 근접을 지금 2번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한 3거래일 정도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일 시세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델릭스 한마디로 중국 둥신 반도체가 지분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SMIC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그 관련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보유와 관점으로 좀 유지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준 가격이 1,550원짜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1,55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1,550원짜리를 깨고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눌리는 거니까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월봉상 120선짜리죠. 그동안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자리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1,55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의 연속성 이어오고 있는 딥시크 테마주들도 있고요. 오늘 관련주 안에서의 희비가 살짝 엇갈리고 있는데 대응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파트너님께서 좀 살펴주셨는데 파트너님 오늘도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네. 저는 원래 마지막 오늘 공략이 좀 될 것 네. 같아서 빨리 끝냈는데 네. 또 이제 언급을 못 하게 되네요. 탑픽이요? 네, 그럼 탑픽. 살짝 종목만 네. 언급해 주시면 오늘 좋을 것 탑픽.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눌리면 접근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대덕전자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인쇄로 기판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고 이 MLB 기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인공위성 장비 업체 장비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AMD에서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한 MI325X라는 AI 가속기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속기 칩에 또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도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판 관련 종목으로 추후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날이 언제였죠? 1월 24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은 장대 양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그리고 전일 전 영업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음봉으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측면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나올 경우
이음봉 매수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내일 정도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내일 시세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또 재차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수익을 또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닥 탑픽은 대덕전자였고요. 대덕전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무료 교육방 안에서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2주차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4가지 종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현황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챌린지는 역시나 또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먼저 연휴 전에 공략해 주셨던 2가지 종목인데요. HJ중공업과 시메스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주로 공략해 주셨었고 3.66%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시메스는 로봇 관련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와서는 2가지 종목도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미포 역시나 조선주 안에서의 기회에 포착해 주셨고요. 1.59%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HL만도입니다. 오늘 봉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4가지 종목으로 12.71%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1313 챌린지고요. 벌써 주간 목표 성공률 13%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313 챌린지 안에 4가지 종목들은 빨간불 들어와 있는 현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이 HJ중공업 오늘은 약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3%까지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날에는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덜 하락하는 종목들은 왜 덜 하락하는지 그만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흐름들을 체크해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이 더욱더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 HJ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0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하락폭을 대부분 다 메꿔주면서 현재는 약보합권대까지 회복한 모습이죠. 이렇게 1% 이내로 마이너스 1% 이내로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 반등 지점 또한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자, 2024년도 12월 말에 30일이죠. 저가 기준에 6,750원에서 6,780원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서도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도 현재 구간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이 종목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현재 지금 있는 5,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목표가를 상향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는 31,9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오늘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다소 좀 아쉬워요. 따라서 거래량만 한 4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추가 강한 급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 체크하면서 강력하게 홀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오늘 양봉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에 2.57%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어느 구간을 지지받고 반등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구간이죠. 122,200원 라인대 이 구간은 2024년도 12월 11일 날 장중 10%대까지 상승했던 날의 시가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가를 지지받아준 채로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L 만도는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자율주행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장중에 0.34% 마이너스 0.34% 약 손실 마이너스 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더 하락세가 깊어졌었죠. 그러면서 이 상승 2차 상승 추세를 훼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공략해 드렸을 때 1차 상승 추세 그리고 2차 상승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한다 하더라도 2차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2차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에 있는 1차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저랑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좀 리뷰해 주셨던 종목들은 저희 챌린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단기 포트 안의 종목들이고 저희가 또 중장기 종목들까지 공략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5가지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포트 누적 수익률이 2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또 장기 포트 안에 종목들 편입하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파트너님께도 종목에 대한 리뷰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할 텐데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들 좀 리뷰 도와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그 장기 포트 5종목 중에서 2종목을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LS 에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제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뿐만 아니라 16시 마감 후 투자 코칭뿐만 아니라 2020 마켓 위너 시간에도 여러 번 공략해서 강조해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63.90%대까지 강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상한가 갔던 날에 2025년도 1월 17일 날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신규 공략은 중요 지지 라인대인 43,000원에서 45,000원 라인대를 터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이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 지점 라인대를 찍고 나서 오늘 장중에 7%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비추세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조정 이후에 4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상승 랠리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트로 계속해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의 경우에는 자, 최근에 2025년도 1월 24일까지 정말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이죠. 따라서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의 조정 장세는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은 최근에 2024년도 1월 24일 날 장중에 14%대까지 급등했던 날에 갭 상승을 메꿔주는 이 갭을 메꿔주는 흐름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9,800원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1선을 지지받고 눌림목 이후에 반등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챌린지 단기 포트부터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 함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사실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은 방송 중에서보다도 이 등대 안에서 더 세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주시잖아요. 등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이 부분에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 켜고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 시장에 대한 오늘의 전망 그리고 주간 전망 등을 올려드리고요. 장중에 여러분들께 기존에 앞서서 1313 챌린지 포트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되었고 보너스 1주차, 2주차에 진행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의 종목들 정말 이 종목은 좋아 보였는데 공략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 타점들 잡아드리고요. 장중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오전장에 오후장에 대한 방향성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대응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참고하셔서 무료 교육방인 등대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님의 다양한 인사이트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보너스 2주차 챌린지요. 오늘 또 새롭게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태광과 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자 돌림이죠. 좀 봉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시장의 급락세에는 조금은 비껴가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좀 더 선방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하락이 멈췄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가장 먼저 태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시설 건설을 검토하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조선업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 투자가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17개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완공 시에 예상되는 LNG 수출 물량이 그전 수출 물량의 2배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실적이 고스란히 다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주 환원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주 환원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이 배당금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주가에 도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 업황에 대한 이슈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1월부터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추세, 3차 상승 추세, 4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는 정말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조정 폭도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에는 충분히 중요 지지라인 대에서는 분할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1월 21일 장중 12%까지 급등을 했던 이 등대 캔들의 시가 부근, 이 시가 부근인 자, 보시면 21,4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아주면서 지금 강보합권대까지 회복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 거기다가 눌림목 이후에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4차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편입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눌림목 반등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다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가격 전략을 이미 24,200원 전 고점 부근이죠. 24,2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만나봐야겠죠. 다음 종목은 바로 태성입니다. 이 태성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죠.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태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혜를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유리기판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SKT 최태원 회장이 SKC가 유리기판 관련 소재를 엔디비아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죠. 뿐만 아니라 24년도부터 이 종목은 3년간 정부에서 R&D 연구개발비를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글라스 기판 장비 개발에 따른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이미 유상증자를 끝냈습니다. 작년에 유상증자를 끝냈어요.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면서 이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을 통해서 PCB 라인 증설과 유리기판 장비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죠. 2차 전지 소재를 좀 더 신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추세권 안에서 횡보 이후에 이 비추세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죠. 이러면서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 구간까지 눌려질 수가 있냐. 자, 28,700원 라인대 앞서서 박스권을 그렸던 고가죠. 이 박스권 라인대를 강하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등대 캔들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죠. 따라서 이 하단의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과열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선정을 해왔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면 이 종목 전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33,2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7,4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보너스 챌린지 두 가지 종목도 새롭게 편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기억하기 참 쉽네요. 태강과 태성 두 가지 종목, 또 금요일까지의 흐름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파트너님께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시장이 참 어렵다 보니까 시장 대응 전략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방송 중에 소개를 못 해주시니까 등대 안에서 또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서 오늘 어디까지 하락하고 반등할 건지에 대한 타점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렸고요. 그 장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이번 주, 이번 달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략들을 짜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셔서 이런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시장 낙폭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폭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